네, 지금 국제유가가 고점에서 좀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봤듯이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는 거죠. 국내 증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의 곽상준 지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지금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0.66%까지 올라갔지만 또 힘을 쓰지 못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전히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불안해하는 거는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얼마를 올릴 것이냐인데 네. 지금 다음 주에 있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고요. 이미 25bp 올리게 0.25% 올리겠다고 한 게 거의 90%가 넘었기 때문에 그건 게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45일 있다가 있을 5월 2일, 3일 날 있을 FOMC 회의인데 그게 지금 50bp, 0.5%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페드워치 기준으로 한 8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긴축이 세게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들이 시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월 달까지만 해도 1월 달 시장 폭락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이번에 매만 맞으면 3월 끝나면 우리 매 맞는 거 끝날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구나. 네. 앞으로 몇 대를 더 맞아야 될지 잘 모르겠구나 하는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좀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고조되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일부 돈을 좀 찾고자 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도 나온 뉴스 중에 재미난 뉴스가 중국에서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거 먼저 챙기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전쟁은 계속 일단 우리 거 먼저 좀 챙겨놓자 이런 심리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무역에서 계속해서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그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은 많이 올랐지만 언제 멈출지 모르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 불안한 상황들이 조금 더 유지되면서 시장이 이럴 것 같은데 그러나 많이 시장 빠질 때 이렇게 불안한 얘기하면 더 불안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른 거는 연준은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세게 내리기는 하겠지만 연준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연준은 적절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는 거는 결국 전쟁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불확실성 이슈가 조금만 거치면 시장은 지금보다는 변동성 확실히 좀 줄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올라서 20년 역사에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참 작년도 연말에 신기했던 경험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국장에 있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워낙에 지난해에 좋았잖아요. 바보 아니야? 왜 아직도 한국장을 해요? 바보 멍충이더라. 이런 거를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상황들이 오는구나. 일반인들한테 전문가가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네. 정말 이거 조금 신기한데 이러고 나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미국 시장은 충분히 조정을 한번 받는 과정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 다행히 이번에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저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붕괴되는 일까지 연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예방주사를 맞는데 조금 세게 맞고 있다. 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갔으면 좀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이격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조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의 가격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양한 점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국내 증시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2조 2천억 원치를 팔아치우면서 4개월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최근에 글로벌 상황과 MSCI에서 이제 러시아가 퇴출이 되면서 이런 이슈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외국인 수급 개선 여지 가능성이 좀 있는지 아니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 끝날 때까지는 없다고 봐야 될 것 어, 같고요. 네. 제가 여기 올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읽은 재미난 책이 있어요. 1차 대전 상황. 그때는 1차 대전 때는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네. 책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 큰 문제는 해외에서 런던 금융가로 유입되던 자금이 갑자기 끊긴 것이었다. 런던은 하루에도 납입 만기된 부채가 수백만 파운드씩 발생하는데 전쟁이 선언되자 지불 능력이 있는 외국 채무자들도 벼랑간 런던에서 부채를 갚지 못하게 돼버렸다. 분쟁의 한쪽 편에 속한 국가들이 투자자로 하여금 반대쪽 국가에 있는 회사들의 돈을 못 갚게 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한 송금 비용이 급등하면서 해외 자금 이동도 불가능해졌다. 선박 항로가 끊기자 국제 무역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뭔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챙겨 놓자는 거예요. 네. 챙길 수 있는 돈은 챙겨놓고 나중에 다시 투자해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돈이 잘 뽑히거든요. 네. 좋은 시장이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면 바로바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지금 상황은 이 두 가지 불안감이 겹친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연준 금리 인상 때문에 돈을 1월 달에 막 챙겼다가 이제 그만 챙길까 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 또 불안하니까 일단 또 챙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의 소리가 조금 잦아들 때까지는 이런 그 외국인들 수급이 좋지 않을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가 시장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고 종목별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뭐 우리 시장을 팔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 반도체 쪽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5천억 원을 넘어섰고 기관도 또 만만치 않게 4,300억 원 넘게 팔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하지만 개인들은 또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네. 그리고 2차 전지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또 공매도 물량의 여파를 받고 있잖아요. 네. 2차 전지의 기회는 언제쯤 올지. 네. 진짜 방송 오랜만에 한경 나와가지고 욕 먹을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좀 시즌이 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그리고 대시세관 쪽에서는 절대 그 다음 시세를 기대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사실 2차 전지는 대시세가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10배짜리도 있고 그 이상 오른 것도 있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2차 전지는 갑자기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더 꼬이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차 전지 가격이 오를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 가격 상승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전기차 생산 대수가 한 500만 대 정도 됐고요. 올해 예상이 한 1000만 대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1000만 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거 꺾일 수도 있겠네 하면 그 업종 전체가 굉장히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작년에 대시세를 한번 냈기 때문에 시세를 한번 낸 쪽에는 투자자들 잘 안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왜 주식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못 얻냐면 인간의 본성이 자꾸 치우치기 때문인데 인간의 본성은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인기 있는 업종에 가야 마음이 편하다고요. 네. 그래야 내가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가야 크게 잘못 안 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식 투자는 상당히 외로운 게임입니다. 남들이 없는 쪽에 가서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 혼자 있으니까 덩그러니 외롭기도 하고 이거 잘못된 길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하다 보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인간 본성을 좀 돌파를 시켜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진짜 작년에 인간 본성이 그냥 막 무르익었던 자리라서 네. 사실 좋은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많이 빠졌는데 그거는 이제 그 원재료 수급 관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네온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번 크림반도 사건 때 한번 세게 뒤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8월까지 재고가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 문제는 없으나 뭐 전반적으로 미국도 반도체들이 빵빵 떨어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그 섹터별로 플레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 떨어지는데 한국에서 좋을 리는 없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메모리 반도체라고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고 외국의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전혀 상황이 다르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잘하죠. 그래서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에 부가해서 붙는 거니까 네. 그렇게 개념을 좀 나누어서 일단 생각하시되 메모리는 단일 품종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메모리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럼 네. 무슨 말이냐면 공급 강이 잘 안 일어날 것이라는 거고 과거하고 많이 다른 게 막 20개, 30개 업체가 있었을 때하고 다른 게 3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3개 업체가 공급을 쫙 줄여 놓으면 공급 강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급 강이 안 일어나면 한두 분기 정도만 지나면 그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휘청휘청거리는 일은 과거처럼 잘 안 일어나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4, 4분기, 1, 4분기까지 해서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예상하는 것보다 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 2, 4분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들어서면 반도체 가격은 크게 안 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 삼성전자는 온갖 악재란 악재 지금 다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퀄컴의 3나노 뺏겼다. 그리고 또 뭐 GOS 논란 등등이 있는데 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는 게 아직까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규모는 IM 사업도 굉장히 큽니다만 이익 규모로는 역시나 메모리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메모리가 든든하게 지켜지면 이익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 삼성전자 IM 휴대폰 사업부는 굉장히 그동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폰 전반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이번에 애플이 엊그저께 그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테크 충돌은 지금 한장 나 있는 상태예요. 이거 애플에. 어떡하지? 이게 어떡하지? 저도 이걸 보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경쟁이 너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이미 IM 사업부는 조금 차이가 좀 벌어졌고 좀 잘 하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폴더블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폴더블 좋습니다만 1년에 삼성전자가 만드는 핸드폰 대수는 약 3억 대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올해 만들어질 수 있는 폴더블 개수는 한 1,600만 대에서 1,800만 대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삼성전자 전체 IM 사업부에서 지대적인 영향력이나 몫을 차지하지 못해요. 좋은 영역이긴 맞는데 조금 더 몫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것도 함께 고려하시되 그러나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 죽지 않으니까 삼성전자를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로 인해서 같이 도매급으로 나쁘게 보는 거는 냉정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점장님, 이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 기대감 갖는 종목도 있고 뭐 부동산이나 원전 좀 많이 관심들 가지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재미나죠. 이거 그렇게 연출될 건지도 저희도 관심인데 일단 뭐 오늘 어제 이미 붙고 있는데 뭐 건설주들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 원전주들 지금 좋고 실제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거는 있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뭐 건설이 대표적인데 하나도 안 비싸요. 가격이 너무 싸요. 그리고 또 올해 들어와서 특징이 뭐냐면 작년하고 성격이 시장 질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작년에는 재작년 2020년에 기운이 살아 있어서 어디가 성장할 것이냐 그래서 뭐 2차 전지냐 아니면 메타버스냐 NFT냐 해서 막 갔는데 올해는 그런 꿈을 못 꾸겠는 거예요. 금리가 빵빵 올라가니까. 네. 금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슨 할인율 빵빵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인율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성장률을 살 수 있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싼 거나 사자. 이런 그렇죠.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네. 올해 실제로 가치 투자,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씩 웃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가치 투자 계열인데 3월달 수익률이 나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주식들은 이미 작년도에 충분히 얻어맞을 만큼 얻어맞았거든요. 작년 네. 4, 4분기에. 그래서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져요. 지금. 그런데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작년도 온기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 4분기 실적이 나올 건데 뭐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싼 거예요. 뭐 이제 뭐 약간 뭐 지주회사는 특별히 더 그러기는 하고 지주회사는 거버넌스 이슈가 있어서 100% 적용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 네. 실례로 몇 가지 종목들을 언급을 드리면 이건 네.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예. 저는 회사에서 매수매도 추천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2조 4천억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났어요. 물론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순이익단도 1조대 중후반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실적 너무 발표한 좋네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뭐 얼마더라?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나요? 그런데 한 4천억 났어요. 이익이. 두 배예요, 두 배. 네. 퍼 두 배. 진짜 에빗 두 배가 아니고 퍼 두 배. 뭐 이런 정도가 났어요. 그런데도 뭐 주가는 별로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일단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까지 금리가 오를지 모르잖아요.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할인율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 10%면 9,000원 받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네, 10,000원 빌려주고 그렇죠. 9,000원 받는 거나 똑같은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미래로 이게 연수가 5년, 10년이면 훨씬 더 많은 몫을 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할인율이 커진다라는 것이고 할인율이 커지게 되면 퍼 100배, 50배 주던 종목들이 흔들흔들할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주식들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